오케이, 두 번째 수업 들어갑시다. 그래서 결국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듣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분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문장 성분의 역할은 아니지만,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결국에 보충 부연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런 것들을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그거는 아니야. 열심히 해석을 해야지만 필자가 쓰려고 한 그 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 문장 성분이 안 된다 하고 괄호치고 막 해석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해석을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사부터 우리 들어가 봅시다. 부사와 관련된 거는 얘들아 여기 윗부분에 형용사가 명사 대명사를 수식한데 그러면은 부사가 명사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니? 아니 절대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여기다가 명사 대명사 쓰고 이걸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 제발요 얘들아. 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결국에 동사부터 시작해서 동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해석은요. 뭐뭐하게, 뭐뭐스럽게, 뭐뭐히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으로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제가 positive와 관련돼서 예시를 들어봤으니까 positively로 가겠습니다. positively라는 건 당연히 부사가 될 거고 이 부사의 해석은 긍정적으로라는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 얘네들은 문장 성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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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가 막 중간에 들어가거나 뒷부분에 들어가거나 막 그런 동사고 사이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괄호를 쳐주시는데 나중에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봐줄 수 있으면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절대 안 된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li는 부사다. 윗부분에서는 명사 플러스 li가 부사라, 명사 플러스 li가 형용사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선 형용사 플러스 li가 부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ositive라는 형용사에다 li 붙여버렸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이것도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빈도에 대한 거, 뭐 횟수에 따른 거,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네가 알고 있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뭐 seldom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never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rarely, barely, hardly, seldom. 이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거 not으로 해석이 돼버린다라는 거. not이 없어도 이러한 rarely, barely, merely, hardly, seldom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not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부정문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명사 파트에서도 명사구, 명사절, 동사 파트에서도 동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 파트에서도 형용사구, 형용사절을 봤듯이 이 부사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사구와 부사절이 있다라는 거죠. 부사구와 부사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그냥 부사구로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괄호칩니다. 문장 성분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얘도 무조건 괄호치시면 됩니다. 이 투부정사가 가지고 나오는 애까지, 그 준동사의 기질까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거기까지 괄호 쳐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분사구문은 별표 하나만 쳐놓읍시다.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 부사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사절 접속사 이 뒷부분에 문장이 나올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사절이라서 뒷부분에 주절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부사절의 주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사절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의미 파악이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면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사에다가 누구를 붙입니까?
ing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구문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ing 형태로 나오고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 블라블라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잘 되거든. 거기까지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분사구문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자라는 거, 괄호를 쳐주자. 부사절 접속사, 즉 부사절에서 나왔으니까 문장 성분 아니다 라고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서 보고 온 것처럼요. 이 부사절 접속사는 시간, 이유, 목적, 조건, 양보, 결과와 관련된 부사절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절이 나온다. 부사절이다. 그 절 자체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사절 접속사부터요. 뒷부분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 완전한 문장까지를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야. 윗부분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이 부사절 접속사만 냅다 이렇게 괄호 치는 게 아니라 이 부사절 접속사가 가지고 나오는 문장까지 완벽하게 괄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절이 보일 거야, 얘들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와 관련된 거 아까도 말했지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명사절에서도 있었던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어디 보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올라갈라나? 뭐 그 정도에 올라가는 그 팔품사 구문독해 예문을 보시면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합관계 부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복합관계 부사 여기는 특징만 조금만 써드릴게요. 복합관계 부사라는 거는 결국에 뒷부분의 문장이 완전하게 나올 거거든.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는 뒷부분의 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올 거거든. 불완전한 문장. 근데 얘네들 둘 다 앞에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사절이라 했으니까 결국에 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부터 이 문장까지,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까지를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사니까 문장 성분이 안 된다라는 표시로 대신에 해석은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봐주시면 부사절과 관련된 거 끝. 그래서 전치사 파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와 함께 다른 것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밑에 있는 부분에 문장 성분이 아닌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밑에 제가 전치사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써놨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너네가 모를 만한 게 against 이런 전치사, 그 다음에 as를 접속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치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despite, in spite of는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가 전치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due to, owing to, 그 다음에 because of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during은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during과 while의 차이점. during이라는 건 뒷부분에 명사 나오고, while이라는 건 뒷부분에 문장 나온다. 이럴 때 뭐뭐 동안에라는 during. 그 다음에 like가 좋아하다라는 거 아니다, 얘들아. 전치사로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expect로 쓰지 마, 제발 그만 좀 써. 그래서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throughout 뭐뭐 동안 내내, but for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이 없다면, 이런 느낌의 모르는 전치사들을 따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네들 뒷부분에는 항상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말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접속사 파트 보시면 접속사는 다 써놨어요. 제가 등위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관계사 파트까지. 관계사도 얘들아 접속사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접속사 컨정션과 관련된 거, 단어나 단어를 합쳐주거나 연결해주거나 문장과 문장, 절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말을 바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접속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혹은 so, 그래서와 관련된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병렬 구조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 상관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렬 구조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접속사는 뭔가 짝을 이루는 접속사라고 우리가 많이들 하죠. 그래서 A, B, A, B, A, B, A, B, A, B, A, B, A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스 A인데 B 같은 경우는 얘네는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보스, 복수. 이거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A와 B 둘 다라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번에서는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결국에 뭐에 스위치 시킨다? B에 스위치 시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B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각각의 해석법은 밑에 써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 암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따로따로 한 하루에 5개씩 혹은 10개씩 이런 식으로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거, 이유와 관련된 거, 목적, 조건, 양보와 관련된 거 굉장히 하나하나 많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에서는 윗부분에서는 명사절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고 아랫부분의 형용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대명사들을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총정리하는 파트, 관계사 파트다 보니까 나머지 다 써져 있는 거 whom, whose, which, that, what까지 포함해서 다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잘 이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는 건 when, where, why, how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the way, how 같은 거 안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는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ever가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대버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whyever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접속사 파트 끝. 근데 이 접속사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 이러한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을 때 시간부터 양보까지의 접속사가 나왔을 때 그 부사절 접속사부터요. 그 부사절 접속사부터 그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이 문장까지를 괄호치면 뒷부분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구조를 잘 잡고 해석을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괄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감탄사는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장 성분과 관련된 것도 잘 하나하나 지금 파악해놔. 문장 성분 4글자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 4개 있다고. 결국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주어는 문장 안에서 문장의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나대는 애예요.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상태 등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자.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자라고요, 얘들아. 그러니까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는 행위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적어라는 거는 이 뒷부분에 행위를 받는 그러한 대상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자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보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결국에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고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요, 있는 이가의 해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뭐뭐다, 뭐뭐이다, 뭐뭐하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나오고 목적어는 뭐 간접 목적어일 때는 뭐뭐에게라는 해석이 붙고 그리고 목적어 경우에도 뭐뭐에라는 해석이 붙을 때가 있지만 웬만하면 뭐뭐을르리라는 해석이 붙으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뭐 목적격 보어랑 같이 쓸 때는 뭐뭐가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 거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보어가 진짜 해석이 다양하죠. 뭐뭐다 이 형식일 때 뭐뭐다 그 다음에 뭐 이 형식일 때도 오 형식일 때도 뭐뭐 하게라는 해석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오 형식일 때 많이 되는 해석이에요. 뭐뭐 하다고도 한번 써놓읍시다. 뭐뭐 하다고 아니면은 뭐뭐 하라고
된다고, 되라고, 되도록, 되게끔, 수동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 뒤에 붙어 있을 거고, 목적어라는 건 동사 뒤에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 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주어 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주어 다음에 이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격 보어가 나오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말해서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 뒤, 그 다음에 목적어 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뉘앙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어는 당연히 품사적인 측면에서 명사나 대명사나 주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해줄 거고 목적어로 마찬가지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해줄 거고 보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역할을 해줄 때도 있지만 형용사가 역할을 해줄 때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만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사구절,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동사구에 나왔었던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부터 시작해서 have 플러스 pp의 완료 시제까지 이거를 하나의 동사구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구, 명사절, 자체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주어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 당연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어는 명사구나 명사절이 보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형용사구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비투용법으로 해서 형용사 자체가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자체가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형용사절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형용사절은 문장 성분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문장 성분의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절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구와 절과 관련돼서 구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품사는 문장 성분이 된 거, 절은요 결국에 주어와 동사가 만나서 하나의 품사는 문장 성분이 된 거, 이런 느낌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세요. 명사 원어브, 명사 부투부터 시작해서 시, 목조형, 복간대, 복간부, 부사절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도 꼭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문독해 팁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문독해 할 때 팁이요. 우리가 윗부분에서 봤던 거 이렇게 7개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 같은 거나 전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적으로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다. 문장 성분이 안 된다라는 표시로 묶어라라는 게 결국에 괄호쳐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대신에 뭐는 해주라 했어요. 제가 해석은 해주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또 나와 있네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괄호치고 해석은 해주되 문장 성분 안 된다라는 표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먼저 봐볼까? 대시와 관련된 거 콜론, 세미콜론, 콤마, 쌍콤마와 관련된 거 다 묻고 해석은 해주고 문장 성분이 안 된다라는 표시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 혹은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일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 앞뒤에 있는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솔직히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무튼 1, 2, 6번은 괄호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명사구에서 봤었던 애들이 나와 있어요. 명사 원어브, 명사 투는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 이 명사 원어브, 명사 투를 문장 성분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볼 때요. 이렇게 구문독해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괄호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사 원어브, 명사 투 자체가 그냥 쭉 밑줄 치고 하나의 주어 아니면 목적어 하나 보어 이런 식으로만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에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형용사도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밑줄 치고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전치사 뒷부분에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치사부터 이 명사까지 괄호 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B, and C는 하나로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병렬 구조예요. 결국에 병렬 구조가 세 개로 나왔을 때는 끝에 부분에만 and를 붙여주기 때문에 A, B, and C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네 개가 나왔을 때는 A, B, C, and 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 하나로 보자. A에 동사가 나왔으면 B, C에도 다 동사가 나올 거고 A가 만약에 문장이다. 문장과 문장들을 계속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나오면 A, B, C가 다 문장이 될 거고요. A, B, C가 다 형용사가 될 거고 A, B, C가 다 부사가 될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 앞에서 끊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준동사 앞에서 끊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다음에 블라블라가 다 나온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삼형식 동사 다음에 갑자기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는 동명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요? 삼형식 동사라는 건 뒷부분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목적어 자리에 ing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준동사 앞에서 끊어, 준동사 앞에서 끊어 라는 말은 결국에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 뭐 여기 부분에서는 결국에 주어 동사 목적어 블라블라와 관련된 게 다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일 거다. 괄호칠 수 있는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한번 끊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삼형식 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끊어봤더니 ing 부분을 끊어봤더니 앞부분이 삼형식 주어 다음에 동사밖에 안 나온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목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대표적인 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투부정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다음에 갑자기 동사 블라블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을 한번 끊어보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뒷부분을 끊어보시면 결국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동사 블라블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될 거고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것은 동사 하다 블라블라를 동사 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다음에 문장이 완전하게 잘 들어가 있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어떤 문장 소문의 역할을 못 해주겠구나 주어동사 블라블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다. 웬만하면 문장 맨 앞에 나온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요 뭐 하기 위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끊으라는 거, 앞뒤에서 끊으라는 건 바로 이런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팔품사 열심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